안녕하세요. 감동가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 대한민국 해군작전 사령부 제3정비창 부지 끄트머리.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부두의 콘크리트 바닥을 세차게 때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섞인 녹슨 쇠 냄새, 그리고 폐유의 역한 악취가 진동하는 이곳은 밤이 되면 순찰병조차 꺼리는 사각지대였다. 창고 안 칠 벗겨진 철제 셔터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은밀한 소음들이 그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프. 탁한 목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로 카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따, 민 대령님. 오늘따라 패가 영 안 붙으시네. 이거 이러다 보급관 밥줄 끊기는 거 아닙니까? 걸쭉한 사투리를 쓰는 사내는 곽두팔 상사였다. UDT 부사관 출신이나 훈련 도중 사고로 전역 위기에 몰렸다가 민석훈 대령의 눈에 들어 군수처 검수관으로 눌러앉은 자였다. 11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목까지 문신이 덮여 있어 군인이라기보다는 조폭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민석훈 대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해군작전사 군수처장. 보급 물자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는 최근 도박 빚으로 군납 업체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시끄러워. 곽 상사, 넌 주둥이가 문제야. 패나 돌려. 테이블에는 5만 원권 뭉치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양주병과 먹다 남은 배달 음식들이 널려 있어 이곳이 신성한 군 부대 내부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난장판이었다. 그들 곁에는 위관급 장교 2명이 아부 섞인 웃음을 흘리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충성. 대령님, 이번에 들어온 신형 잠수함 부품건 말입니다. 업체 쪽에서 인사가 좀 섭섭지 않게 들어왔는데. 소령 계급장을 단 작전장교가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다. 어이, 김소령. 그런 건 나가서 얘기해. 부정 탄다. 그리고 곽 상사, 문단속 확실히 한 거 맞지? 헌병대 애들 냄새 맡으면 골치 아파. 민 대령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 당직 사관이 제 동기입니다. 이쪽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선 써놨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미친놈이 여기까지 기어오겠습니까? 곽 상사가 낄낄거리며 양주를 병째 들이켰다. 그때였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거센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닥치며 테이블 위의 지폐들이 흩날렸다. 아, 시발. 뭐야? 곽 상사가 벌떡 일어나며 욕설을 내뱉었다.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네 남자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쓴 탓에 성별조차 분간하기 힘들었다. 빗물에 젖은 전투화가 시멘트 바닥을 밟을 때마다 저벅저벅하는 무거운 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깼다. 누구야? 야. 당직 사관이 여기 출입 금지라고 안 했어. 어라? 저거 민간인 아니야? 김소령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야, 아저씨. 여기 군사보호구역이야. 낚시하러 온 모양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되지기 싫으면 당장. 김소령이 손을 뻗어 침입자의 우위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침입자의 팔이 채찍처럼 휘어졌다. 헉. 김소령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그의 목덜미를 침입자의 군화발이 그대로 찍어 눌렀다. 쾅! 김소령의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민 대령과 곽 상사, 그리고 나머지 대위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야 저 새끼. 곽 상사가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그는 무기를 챙겨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대신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곽 상사가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속도였다. 쇠파이프가 침입자의 머리통을 노리고 흉포하게 날아들었다. 침입자는 피하지 않았다. 아슬아슬하게 쇠파이프가 닿기 직전 침입자는 상체를 숙이며 곽 상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왼쪽 팔꿈치가 곽 상사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다. 퍽! 가죽을 뚫고 내장까지 진동이 전해지는 둔탁한 소리. 크어. 숨이 턱 막힌 곽 상사의 눈이 뒤집혔다. 하지만 침입자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곽 상사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린 뒤 회전력을 이용한 뒤돌려차기가 곽 상사의 관자놀이에 장렬했다. 거구의 곽 상사가 통나무처럼 쓰러졌다. 단 2번의 타격. 군더더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살상만을 목적으로 훈련된 움직임이었다. 민 대령은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너 뭐야? 간첩이야? 북에서 내려왔어. 침입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우위의 모자를 벗었다. 빗물에 젖은 긴 흙발이 흘러내렸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칠흑 같은 눈동자였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담기지 않은 마치 심해를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 여자는 입고 있던 판초 우위를 벗어 던졌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각 잡힌 동정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대한민국 해군 최정예 특수전전단 휘장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해군작전 사령관이라는 직책 표지장이 선명했다. 그리고 민 대령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로 향했다. 별. 금색 자수가 놓인 견장 위에 박힌 3개의 별. 중장. 말도 안 돼, 이 유정. 민 대령의 입에서 헛바람 새는 소리가 나왔다. 20대의 중장 진급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해군작전 사령관으로 부임했다는 전설적인 인물. 사진으로만 봤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것도 살기를 띤 채. 민석훈 대령. 이유정 제독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군수 물자 횡령, 입찰 비리, 영내 도박 및 음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민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민 대령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1급 기밀인 장보고 배치 계획서 유출 시도. 맞나? 민 대령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령관님. 오해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그저. 오해? 유정이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내 바다에 오해 같은 건 없어. 피하 식별만 있을 뿐이지. 넌 적군이다, 민석훈. 유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민 대령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 안에 내 놈이 러시아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들어있겠지. 포렌식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다 봤으니까. 이 미친년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민 대령이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유정의 복부를 향해 찔러 들어왔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캉! 금속끼리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유정은 맨손으로 칼날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주머니에서 꺼낸 전술용 펜으로 칼날의 옆면을 쳐낸 것이다. 칼이 허공으로 튕겨나감과 동시에 유정의 손이 민 대령의 목을 움켜쥐었다. 꺽꺽. 그녀는 한 손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을 들어올려 벽으로 밀어붙였다. 민 대령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내 몸에 손 때려 한 대가는 별개로 치르지. 그때였다. 창고 밖 어둠 속에서 미세한 빛이 번쩍였다. 유정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UDT 시절 수없는 사선을 넘으며 체득한 감이었다. 탕!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열려있던 문틈으로 총알이 날아들었다. 유정은 반사적으로 민 대령의 멱살을 잡은 채 몸을 비틀었다. 팍! 민 대령의 오른쪽 어깨가 뚫렸다. 으악! 피가 튀며 민 대령이 비명을 질렀다. 만약 유정이 그를 방패 삼아 돌리지 않았다면 총알은 정확히 유정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이다. 역시 꼬리 자르기인가. 유정은 민 대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 엄폐물을 만들었다. 고개 쳐박아. 죽기 싫으면. 그녀의 일갈에 기절했던 곽 상사와 김소령을 제외한 나머지 장교 하나가 바들바들 떨며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유정은 허리춤의 홀스터에서 K5 권총을 뽑아들었다. 슬라이드를 당기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상황실. 여기는 사령관. 제3정비창 4번 창고 적대 세력 조우. 저격수 1명, 2시 방향 크레인 타워 추정. 즉시 타격대 출동시켜. 그녀는 무전기에 대고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은 저격수와의 대치. 이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명령이 아니었다. 전사로서의 사냥이었다. 이유정, 너 지금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민 대령이 악을 썼다. 유정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피식 웃었다. 핏빛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미소는 아름답지만 섬뜩했다. 누구든 상관없어. 내 구역에선 내가 법이니까. 그녀는 권총을 꽉 쥐고 빗속으로 몸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오늘 밤 부산항은 피로 물들 것이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해군작전 사령부 본청 대회의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긴 마호간이 테이블 양쪽으로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한 사람, 이유정 중장에게 쏠려 있었다. 유정은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중을 훑었다. 그녀의 정복은 어젯밤의 흔적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칼주름은 베일 듯 날카로웠다. 사령관님, 어젯밤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내에서 총격전이라니요. 그것도 사령관님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파견 나온 한지훈 준장이었다. 그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전형적인 정치 군인으로 유정의 파격적인 승진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 중 하나였다. 민석훈 대령은 현재 중태입니다. 저격수 소행이라고는 하나, 사령관님의 강압적인 감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아닙니까? 한 준장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주변의 참모들이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다. 유정은 말없이 옆에 있던 부관에게 눈짓을 했다. 부관이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를 띄웠다. 화면에는 어젯밤 민 대령과 곽 상사가 도박을 하던 현장 사진, 그리고 민 대령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러시아 무기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직권 남용이라. 유정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군수 물자를 빼돌려 적국에 가까운 세력에게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도박판을 벌인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직권 남용인가요, 한 준장님? 그건 수사기관에 넘겨서 정식 절차를 밟았어야죠. 사령관이 직접, 그것도 한밤중에 무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차? 유정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절차라는 거 기다리다가 장보고 설계도가 국경을 넘을 뻔했습니다. 한 준장님은 절차 지키느라 국가 기밀이 팔려나가는 걸 구경만 하실 겁니까? 유정의 서슬 퍼런 일갈에 한 준장이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민 대령 뒤를 봐주는 윗선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저격수는 민 대령을 입막음하려던 자였고요.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에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오늘부로 작전사 내 모든 군수 정보 라인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제 허가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영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그 칼자루 제가 쥐겠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자 뒤따르던 참모들이 허둥지둥 그녀를 쫓았다. 덩그러니 남겨진 한 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다. 건방진 계집애가. 두고 보자. 집무실로 돌아온 유정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사령관님.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온 남자가 있었다. 정보과 소속 송기철 상사. 겉보기엔 평범한 행정병 같지만 사실은 유정이 UDT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최고의 정보 분석가였다. 찾았어? 예. 어젯밤 저격수가 사용한 탄피, 러시아제 7.62mm입니다. 그리고 현장 CCTV를 우회해서 도주 경로를 추적했는데 용호 부두 쪽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용호 부두라. 유정은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 대령의 통화 기록 중에 흥미로운 번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포폰인데 신호를 추적해보니 위치가. 송 상사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펜트하우스입니다. 유정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린시티. 부산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 그곳에 이 거대한 부패의 몸통이 숨어 있다는 뜻이었다. 누구 집인지 확인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최태민 전무의 소유입니다. 성진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그들이 군사 기밀 유출에 관여하고 있다니. 판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재벌 3세라 재밌네. 유정은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려다 이내 내려놓았다. 오늘 밤 파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무슨 파티 말씀이십니까? 최태민이 주최하는 요트 파티. 거기 초대장 하나 구해와. 송 상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직접 가시려고요? 위험합니다. 얼굴이 알려져서. 그러니까 변장을 해야지. 군복 벗고 드레스 입고. 유정은 창밖의 바다를 응시했다. 푸른 바다 위로 화려한 요트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목덜미를 물어뜯어 줄 테니까. 유정의 입가에 사냥꾼의 미소가 걸렸다. 전쟁터는 바다가 아니었다.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이 흐르는 그곳이 오늘 밤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앞바다. 밤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초호화 요트 아르카디아호는 그 자체가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였다. 3층 높이의 갑판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레이저처럼 뿜어져 나왔고 귀를 때리는 일렉트로닉 음악이 파도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유정은 흔들리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제복을 벗어던진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붉은색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우아하게 감쌌고 평소 질끈 묶었던 검은 머리카락은 굵은 웨이브를 넣어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다. 오른쪽 허벅지까지 깊게 찢어진 스커트 자락 사이로
가터벨트에 고정된 초소형 세라믹 나이프가 차가운 금속성을 띠며 숨죽이고 있었다. 이야, 오늘 물 좋은데? 어디서 이런 미인이 오셨나? 느끼한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다가왔다.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푼숫기가 다분해 보이는 성진그룹 계열사 사장 중 하나였다. 유정은 붉은 입술 사이로 매혹적인 그러나 어딘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 조용히 즐기다 가고 싶네요. 에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두고 조용히라니. 나랑 저쪽 가서 한 잔 더 할까?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남자가 유정의 허리에 손을 두르려 했다. 그 순간 유정의 손가락이 샴페인 잔의 얇은 목을 톡 하고 건드렸다. 쨍그랑. 뭐야? 잔이 깨지며 샴페인이 남자의 구두 위로 쏟아졌다. 어머,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제가 좀 덤벙대서. 유정은 당황한 기색 없이 우아하게 사과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뭐라 하려던 찰나 가판 중앙의 스테이지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오늘의 주인공, 성진그룹 3세 최태민 전무가 등장했다. 하얀 리넨 셔츠에 단추를 배꼽까지 푼 채 양옆에 비키니 차림의 모델들을 끼고 나타난 그는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처럼 오만해 보였다. 자. 여러분, 오늘 밤은 즐기는 겁니다. 이 부산 바닥에서 우리보다 잘 나가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최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환호성이 터졌다. 유정은 군중 틈에 섞여 그를 관찰했다. 눈의 초점이 흐릿하고 코끝이 붉었다. 마약에 취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타깃 확인. 경호원은 총 8명. 전원 이어피스 착용. 움직임으로 봐선 전직 특수부대 혹은 용병. 유정의 눈은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최태민이 아니라 그가 오늘 밤 러시아 브로커와 거래하기로 한 물건이었다. 해군 신형 잠수함의 소나음파 탐지기 핵심 알고리즘이 담긴 하드디스크. 그때 최태민이 비틀거리며 VIP 라운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뒤이어 험상궂게 생긴 외국인 2명이 검은 007 가방을 들고 그를 뒤따랐다. 유정은 빈 잔을 웨이터의 쟁반에 내려놓고 비틀거리는 척하며 VIP 라운지 입구로 향했다. 멈추십시오. 여기서부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거구의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다. 귀에 꽂은 무전기 재킷 안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권총의 실루엣. 최 전무님이 찾으셔서요. 술이 떨어졌다고. 유정이 눈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갔다. 경호원은 그녀의 미모에 잠시 시선을 빼앗겼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짓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죠. 지시라. 그럼 이건 어때? 유정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낮아졌다. 경호원이 의아해하며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유정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경호원의 목 울대뼈를 강타했다. 컵.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경호원이 무릎을 꿇었다. 유정은 쓰러지는 그의 몸을 부축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보안 카드를 빼냈다. 그리고 기절한 그를 입구 옆 화분 뒤로 밀어넣었다. 띠릭. 보안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다. 라운지 안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밖의 소음이 차단된 채 고요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던 유정의 귀에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미스터 최. 약속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기술, 중국 쪽에서는 2배를 부르더군요. 러시아 억양이 섞인 거친 영어, 그리고 최태민의 짜증 섞인 한국어. 아, 진짜 말이 많네. 야, 가방 열어 보여줘. 현찰로 가져왔다니까? 유정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최태민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찬 가방과 그 맞은편에 하드디스크가 든 금속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좋습니다. 거래 성립이군요. 러시아인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다. 최태민이 낄낄거리며 악수를 하려는 순간 거래 중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유정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 있던 5명의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야 넌? 아가씨, 방 잘못 찾았는데? 최태민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유정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드레스 자락을 살짝 걷어 올렸다. 허벅지의 가터벨트에서 세라믹 나이프를 뽑아드는 동작은 춤을 추듯 우아했다. 대한민국 해군작전 사령관 이유정 중장이다. 최태민 그리고 내 놈들 전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정적. 그리고 폭소가 터졌다. 푸아하. 중장? 이 예쁜 누나가 미쳤나봐. 야, 오늘 이벤트 죽이네. 누가 불렀어? 최태민이 배를 잡고 웃었다. 하지만 러시아 브로커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유정이 쥔 나이프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탕! 총성! 러시아인이 쏜 총알이 유정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다. 파티는 끝났다. 좁은 VIP 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정은 총소리와 동시에 몸을 낮춰 소파 뒤로 굴렀다. 하이힐을 신은 상태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야생동물처럼 민첩했다. 죽여. 전현 죽여. 겁에 질린 최태민이 소파 뒤에 숨어 악을 썼다. 러시아 용병 둘이 유정이 숨은 소파를 향해 난사를 시작했다. 투두두두둑. 고급 가죽 소파에 털이 날리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유정은 엄폐물 뒤에서 숨을 골랐다. 그녀가 가진 무기는 15cm짜리 나이프 한 자루뿐. 상대는 권총으로 무장한 프로들이다. 거리는 5m. 둘. 유정은 소파 옆에 놓여있던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던졌다. 저기다. 용병들의 시선이 날아오르는 병을 쫓는 0.1초의 틈. 유정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허공에 펄럭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나이프가 번뜩였다. 퍽.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손목을 나이프 손잡이 끝으로 찍어내렸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정은 그 반동을 이용해 용병의 팔을 잡아 끌며 자신의 몸을 축으로 회전시켰다. 용병의 몸이 인간 방패가 되었다. 남은 한 명의 용병이 쏘려던 총구가 주춤했다. 그 순간 유정은 잡고 있던 용병의 턱을 올려 차 기절시키고 곧바로 앞으로 튀어나갔다. 거리가 좁혀졌다. 당황한 용병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이미 유정의 나이프가 그의 대퇴부를 깊숙이 찔러 넣은 뒤였다. 끄악. 비명과 함께 두 번째 용병이 쓰러졌다. 유정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낚아챘다. 탄창 확인. 12발. 충분했다. 그녀는 총구를 최태민에게 겨눴다. 가방 이리 내놔. 최태민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하드디스크가 든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너 진짜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상관없어. 내놔. 유정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다가갔다. 그때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취직되길 무슨 일이야? 총소리 들렸다. 전원 VIP 룸으로 이동. 밖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경호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 좁은 방에 갇히면 도간에 든 쥐꼴이다. 탈출해야 했다. 유정은 최태민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쳐박고 가방을 빼앗았다. 운 좋은 줄 알아. 오늘은 바빠서 살려두는 거니까.
유정은 방금 기절시킨 용병의 수류탄을 발견하고 핀을 뽑았다. 안전핀이 튕겨나가는 소리. 선물이다. 그녀는 수류탄을 문 쪽으로 굴리고 반대편 창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콱광. 폭발음과 함께 문짝이 날아가고 몰려오던 경호원들이 휩쓸렸다. 동시에 유정은 몸을 던져 강화유리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흑. 유리 파편이 피부를 긁고 지나갔다. 그녀는 2층 높이의 난간을 잡고 회전하여 1층 갑판으로 착지했다. 착지하자마자 하이힐 굽 하나가 부러졌다. 유정은 욕설을 삼키며 신발을 벗어 던졌다. 맨발. 차가운 갑판의 감촉이 오히려 감각을 깨웠다. 하지만 갑판 위는 이미 지옥도였다. 폭발 소리에 놀란 파티 참가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무장한 경호원들이 유정을 포위해 오고 있었다. 저 여자다. 잡아.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들었다. 유정은 칵테일바 뒤로 몸을 숨겼다. 유리잔들이 깨지며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퇴로가 없다. 육지는 너무 멀었다. 보트를 탈 시간도 없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 유정은 가방을 방수팩도 없이 자신의 드레스 안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검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밤바다. 일반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UDT 출신인 그녀에게 바다는 곧 고향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포위했다. 나와. 경호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유정은 칵테일바 위에 놓여있던 독한 보드카 병에 냅킨을 꽂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놈들을 향해 힘껏 던졌다. 화르륵. 화염이 치솟으며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유정은 난간을 밟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밤하늘을 가르는 붉은 드레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칠흑 같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풍덩. 차가운 바닷물이 전신을 감쌌다.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유정은 눈을 떴다. 짠물이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빛이 닿지 않는 심해로 헤엄쳐 들어갔다. 위쪽 수면에서는 경호원들이 바다를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총알이 물살을 가르며 하얀 궤적을 그렸지만 심해의 포식자가 된 그녀를 닿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정은 숨을 참으며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았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인근 위장된 안전가옥. 새벽 4시. 허름한 낚시 가게 지하에 마련된 비밀 작전실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젖은 드레스는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으며 맨발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은색 가방만은 멀쩡했다. 사령관님. 송기철 상사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그는 수건을 건네며 유정의 상태를 살폈다. 세상에 부상이 심합니다. 의무관을 부르겠습니다. 됐어. 긁힌 것뿐이야. 그것보다 이거. 유정은 가방을 송 상사에게 넘겼다. 최태민이 팔아넘기려던 장보고 소나 알고리즘 원본이야. 당장 분석해서 복호화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거래 장부 1원짜리 하나까지 다 찾아내. 송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다. 해내셨군요. 정말 괴물이십니다. 유정은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고통이 밀려왔다. 왼쪽 팔뚝에 총알이 스친 자국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열어 능숙하게 소독약을 붓고 붕대를 감았다.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상황은? 송 상사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띄웠다. 좋지 않습니다. 벌써 기사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속보 해운대 요트 파티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는 현역 해군 중장, 단독 최연소 여성 사령관 이유정, 음주 후 민간인 폭행 의혹 성진그룹 측 이유정 중장이 만취 상태로 파티장에 난입 흉기 난동 부려. 교묘한 편집이었다. 최태민의 마약 투약이나 기밀 거래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 있었고 유정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미치광이로 묘사되어 있었다. 빠르네. 언론 통제까지 완벽해. 유정은 헛웃음을 지었다.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질 거랍니다. 헌병대가 사령관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예상했던 바야. 유정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일어섰다. 송 상사. 지금부터 이 작전실 폐쇄한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어디로 가시렵니까? 지금 밖에는 온통 사령관님을 잡으려는 눈들 뿐입니다. 적들은 나를 고립시켰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게 놈들의 실수야. 유정은 벽에 걸려있던 여분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익숙한 군복의 감촉이 몸에 닿자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알아? 고립된 적지에서 살아남아 놈들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거야. 유정은 책상 위에 놓인 K5 권총을 챙겼다. 나는 진해로 간다. 진해라뇨? 거긴 지금 거기에 내 옛 전우들이 있지. 썩어 빠진 정치 군인들이 아니라 진짜 군인들. 유정은 송 상사의 어깨를 꽉 쥐었다. 이 하드디스크, 내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 이게 우리의 유일한 반격 카드니까. 송 상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운을 빕니다, 사령관님. 유정은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녀를 범죄자라 부르고 군은 그녀를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진해. UDT 훈련소가 있는 곳. 그녀가 처음 지옥을 맛보고 다시 태어난 곳. 그곳에서 그녀는 흩어진 늑대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것이다. 작전명 심해.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벚꽃이 필 때는 화려하지만 꽃이 지고 나면 묘한 정적과 엄숙함이 흐르는 도시다. 특히 안개 낀 새벽의 진해는 바다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비장미마저 감돌았다. 새벽 5시 진해 중앙시장 뒷골목. 생선을 나르는 트럭들 사이로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내렸다. 이유정이었다. 그녀는 왼쪽 팔을 감싼 붕대 위로 헐렁한 야상을 걸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부산에서 진해까지 검문소를 피해 산길과 국도를 돌아오느라 꼬박 4시간이 걸렸다. 아가씨, 괜찮겠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용달차 기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유정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권 2장을 꺼내 운전석에 던져주었다. 수고하셨어요. 절 여기서 봤다는 건 잊으세요. 아저씨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비릿한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 익숙했다. UDT 훈련병 시절 지옥줄을 견디며 갯벌을 기어다닐 때 맡았던 그 냄새였다. 유정은 기억을 더듬어 낡은 철물점과 국밥집이 즐비한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간판도 없이 술이라고만 적힌 작은 전파사 앞.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가게 앞에는 고장난 선풍기와 밥솥들이 시체처럼 쌓여 있었다. 유정은 셔터의 특정 부분을 쿵, 쿵쿵, 쿵 하고 박자에 맞춰 두드렸다. 암호였다. 잠시 후 셔터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셔터 밑바닥이 덜컥거리며 반쯤 올라갔다.
아직 문 안 열었습니다. 물건 맡길 거면 앞에 두고 가소. 걸걸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 유정은 허리를 숙여 셔터 밑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가게 안은 온갖 전선과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구석진 작업대에서 인두기를 들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덥수룩한 수염에 뿔테 안경, 러닝셔츠 차림에 배 나온 아저씨. 하지만 유정은 알고 있었다. 저 남자의 손이 인두기보다 C4 폭약을 다루는데 더 능숙하다는 것을. 전직 UDT 폭발물 처리반 팀장 장도식 상사였다. 뭐야, 아가씨. 영업 안 한다니까. 장도식이 짜증을 내며 안경을 고쳐 쓰다 유정의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다. 인두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대장, 오랜만이네, 장 팀장. 살 좀 쪘다. 유정이 피식 웃으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장도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다가 황급히 가게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문을 잠갔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뉴스 봤습니다. 난리가 났던데요? 수배령 떨어지고 부산이고 진해고 헌병대 쫙 깔렸습니다. 여길 어떻게? 죽을 뻔했지. 그래서 찾아왔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유정은 붕대가 감긴 팔을 내밀었다.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장도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즉시 구급함을 꺼내 능숙하게 상처를 살폈다. 총상이네요. 스친 게 아니라 살점을 좀 파고들었습니다. 소독부터 해야겠어요. 아플 겁니다. 장도식이 알코올 솜을 상처에 대자 유정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지만 신음은 없었다. 근데 왜 하필 접니까? 저 전역한 지 3년 넘었습니다. 이제 폭탄 대신 밥솥이나 고치고 사는 놈한테. 장도식은 붕대를 감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여전히 옛 상관에 대한 존경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너희들이 필요해. 내가 상대하는 놈들, 내 힘만으로는 벅차. 놈들은 군 내부까지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요? 저더러 다시 총이라도 잡으란 겁니까? 대장, 저 마누라랑 토끼 같은 딸내미 있습니다. 3년 전 작전 때 다리 다치고 쫓겨나다시피 전역했을 때 나라가 저한테 해준 게 뭡니까? 훈장 하나 달랑 던져주고 끝이었죠. 장도식은 씁쓸하게 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제 군인 아닙니다. 유정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군납 비리 장부? 아니, 그건 껍데기야. 진짜는 3년 전 내가 다리를 다쳤던 그 영의 작전. 그 작전이 실패한 진짜 이유가 들어있어. 장도식의 손이 멈췄다. 담배 연기가 허공에서 흩어졌다. 뭐라고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어. 윗선에서 거래를 한 거야. 너희 팀의 이동 경로를 넘기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놈이 있어. 그 놈이 지금 해군작전 사령부에 앉아 있고. 장도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3년 전 북한 공작선 침투를 막다 팀원 2명을 잃고 자신은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다. 그게 적의 매복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 때문이었다고. 내가 거절하면 난 혼자라도 갈 거야. 하지만 내 동료들의 복수, 그리고 내 억울함. 그거 풀 기회는 오늘뿐이야.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은 내가 해. 밥솥을 고칠지 썩어 빠진 세상을 고칠지. 유정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십시오. 장도식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그는 작업대 밑바닥을 뜯어내더니 기름종이에 쌓인 묵직한 가방을 꺼냈다. 시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 대장이 날 찾아와서 또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갈 줄 알았다고요.
가방이 열리자 잘 손질된 K2 소총의 부품들과 C4 폭약 덩어리들이 드러났다. 장도식의 눈빛은 더 이상 동네 전파사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3년 전 전장을 누비던 폭탄마의 눈빛이었다. 애들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아직 진해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놈들 꽤 있으니까. 유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환영한다. 지옥에 다시 온 걸. 그때 가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냄새 맡고 왔나 보네요. 역시 대장은 재앙을 몰고 다닌다니까. 장도식이 낄낄거리며 공구함에서 산탄총을 꺼내 들었다. 뒷문 있어? 개구멍 하나 뚫어놨죠. 튑시다. 늑대들 깨우러 가야죠. 진해 장복산 중턱 폐쇄된 방공호.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지금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곳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드럼통에 피운 모닥불 주위로 4명의 남녀가 둘러앉아 있었다. 사령관 이유정, 폭발물 전문가 장도식, 그리고 장도식의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2명의 옛 부하들. 충성. 대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거대한 덩치에 근육이 갑옷처럼 붙은 남자가 우렁차게 경례했다. 전직 UDT 돌격수 황기태 중사였다. 그는 저녁 후 헬스장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지만 유정의 부름에 덤벨을 던져버리고 달려왔다. 목소리 좀 낮춰, 곰탱아. 여기 울리잖아. 그 옆에서 날카로운 나이프를 숫돌에 갈고 있는 남자는 저격수 최민우 하사였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 그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살인적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정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사회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던 이들. 하지만 전장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직한 자신의 이빨들이었다. 다들 밥벌이는 하고 살았나 보네. 밥벌이는 무슨,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죠. 대장님 소식 듣고 피가 끓어서 잠도 못 잤습니다. 황기태가 주먹을 쥐며 씩씩거렸다. 상황 설명은 짧게 한다. 현재 우린 국가 반역자 취급을 받고 있어. 적은 성진그룹 최태민, 그리고 그와 결탁한 군 내부의 청솔회다. 유정은 바닥에 지도를 펼쳤다. 놈들은 지금 내 손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노리고 있어. 이게 공개되면 그들은 끝장이야. 그래서 우릴 죽이려 드는 거고. 그럼 이 하드디스크를 언론에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민우가 물었다. 아니, 언론도 놈들 소나기에 있어. 뿌리는 순간 조작된 증거라며 묻힐 거야. 우리는 확실한 물증과 신병을 확보해서 군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팀에 다이렉트로 넘겨야 해. 물증은 저 하드디스크고 신병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장도식이 물었다. 부산에 있는 최태민? 아니면 민석훈 대령? 아니, 놈들의 자금책이자 청솔회의 실질적인 관리자. 현재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에 은신 중인 김영철 소장이다. 유정의 손가락이 지도상의 진해기지 사령부 관사를 가리켰다. 김 소장은 지금 최태민과 청솔회의 연결고리를 쥔 핵심 인물이야. 놈들은 내가 도망치느라 바쁠 거라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어. 오늘 밤 우리는 기지 사령부를 타격한다. 일동 침묵. 기지 사령부 타격. 미친 짓이었다. 아군, 그것도 대한민국 해군 기지를 습격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캬 역시 대장님. 스케일 한번 웅장하십니다. 기지 사령부를 턴다고요? 그거 완전 반란 아닙니까? 황기태가 헛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우린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반란군 놈들을 진압하러 가는 거지. 유정의 눈빛은 확고했다. 성공하면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우린 그저 테러리스트로 죽을 거야. 할 수 있겠어?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씩 웃었다.
어차피 지루한 인생이었습니다. 택배 상자 나르는 것보단 총 나르는 게 훨씬 적성에 맞거든요. 최민우가 나이프를 칼집에 꽂으며 일어났다. 폭탄은 제가 책임지죠. 정문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장도식도 주섬주섬 장비를 챙겼다. 그때였다. 방공호 입구 쪽에 설치해둔 부비 트랩이 팅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쉿! 최민우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모닥불을 급히 껐다. 어둠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 10명 이상의 발소리. 냄새 맡고 왔군. 유정은 권총을 장전했다. 환영 인사 준비해. 놈들에게 UDT 예비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알겠습니다. 파티 시작이군요. 장도식이 리모컨 기폭 장치를 손에 쥐었다. 잠시 후 방공호 입구 쪽에서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무장 병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야간 투시경을 쓴 그들은 국방부 직할 특수임무대가 아니라 최태민이 고용한 사설 용병들이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오면 살려주겠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정은 장도식에게 눈짓을 했다. 장도식이 씩 웃으며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쾅! 입구 쪽에 매설해둔 급조 폭발물이 터지며 흙먼지와 비명이 솟구쳤다. 돌격! 유정의 외침과 함께 4명의 늑대가 어둠을 뚫고 튀어나갔다. 방어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냥을 시작했다. 장복산 자락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폭발로 혼란에 빠진 용병들 사이로 유정과 팀원들이 파고들었다. 황기태는 인간 전차 같았다. 그는 쓰러진 나무통을 방패 삼아 돌진하며 샷건을 난사했다. 비켜. 다 비켜. 쾅! 쾅! 용병 하나가 샷건에 맞아 나가떨어졌다. 황기태는 그 기세를 몰아 놈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다른 용병에게 집어던졌다. 압도적인 피지컬이었다. 최민우는 나무 위로 올라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저격 소총은 100-800 중이었다. 피슉퍽.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지휘관급으로 보이는 용병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1시 방향, 나무 위다. 사격 개시. 용병들이 나무 쪽으로 총구를 돌렸지만 최민우는 이미 다른 나무로 이동한 뒤였다. 유령 같은 움직임이었다. 유정과 장도식은 중앙을 돌파했다. 장도식이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리면 유정이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적의 급소를 타격했다. 권총 사격술과 근접 격투술의 완벽한 조화였다. 놈들의 통신망을 끊어. 유정의 지시에 장도식이 적의 통신병을 향해 뛰어들었다. 어딜 감히. 용병 하나가 칼을 들고 장도식을 막아섰지만 유정이 슬라이딩하며 그 용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에 권총을 겨눴다. 움직이면 쏜다. 용병이 얼어붙었다. 그 사이 장도식은 통신병을 제압하고 무전기를 박살냈다. 10분간의 짧고 치열한 교전. 훈련받은 용병들이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UDT 베테랑들의 조직력과 기습에는 당해낼 수 없었다. 살아남은 용병 몇몇은 겁에 질려 산 아래로 도망쳤다. 후후. 황기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팔뚝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는 껄껄 웃었다. 아따, 몸 좀 풀리네. 헬스장 쇳덩이들보다 이 맛이 훨씬 좋습니다. 미친놈. 최민우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핀잔을 줬지만 그의 표정도 상기되어 있었다. 유정은 쓰러진 용병 대장의 몸을 뒤져 PDA를 찾아냈다. 화면에는 그들의 작전 지령이 떠 있었다. 타깃 제거 후 시체 확인 사살. 실패 시 J팀 투입. 놈들이 이 팀을 불렀어. 여기서 오래 지체할 수 없다.
유정은 팀원들을 모았다. 장비 챙겨. 이제 우린 산을 내려가 진해 시내로 진입한다. 기지 사령부로 바로 갑니까? 아니, 기지 사령부는 경계가 삼엄해.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야. 유정의 눈이 반짝였다. 우린 트로이의 목마를 쓸 거야. 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틈을 타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루트로 들어간다. 그게 어딥니까? 해군 사관학교 부두. 오늘 밤 생도들의 야간 함정 실습이 있어. 그 배에 섞여 들어간다. 유정의 계획은 대담했다. 생도 실습함은 기지 사령부 항구 안쪽까지 검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생도들 틈에 섞인다고요? 우린 얼굴이 너무 사갔는데? 황기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생도복 입는데? 우린 교관으로 위장한다. 장도식, 내가 가져온 트럭에 예비군 훈련용 조교 모자랑 옷 있지? 장도식이 무릎을 탁 쳤다. 아, 그거 예비군 훈련장에서 훔쳐온 건데 이렇게 쓰이네. 이동한다. 시간 없어. 4명의 늑대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등 뒤로 타오르는 불길이 장복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새벽 6시. 진해 해군 사관학교 부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부두에는 3,000톤급 훈련함 한산도함이 정박해 있었다. 출항 준비로 분주한 생도들과 승조원들 사이로 교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4명의 군인이 자연스럽게 승선했다. 유정은 훈련함의 갑판에 서서 멀리 보이는 기지 사령부 건물을 응시했다. 저곳 3층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VIP 관사의 김영철 소장이 있을 것이다. 대장님, 침투 준비 완료됐습니다. 폭발물은 기관실 배관 쪽에 가짜로 설치했습니다. 터지진 않지만 소란 피우기엔 딱일 겁니다. 장도식이 귓속말로 보고했다. 좋아. 배가 기지 사령부 앞을 지날 때 연막을 터뜨리고 진입한다. 목표는 김영철 생포. 저항하면 사살은 허가하지 않지만 팔다리 하나쯤은 날려도 좋아. 유정은 품 안의 권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군 사관학교 시절 그녀는 이곳에서 장교로서의 명예와 조국 수호의 의지를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 조국은 병들었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후배가 난장판 좀 피우겠습니다. 유정은 마음속으로 묵념을 올렸다. 훈련함의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부. 거대한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해의 포식자들이 마침내 놈들의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진해기지 사령부 VIP 관사.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은 화려한 외관과 달리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훈련함 한산도함이 부두를 지나가며 터뜨린 연막탄 덕분에 기지 내부는 화재 발생, 을 외치는 방송과 함께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 혼란을 틈타 그림자 4개가 관사 뒷담을 넘었다. 조심해. 센서 있다. 장도식이 속삭이며 담벼락에 붙은 적외선 감지기에 손바닥만한 교란 장치를 부착했다. 피잉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뚫렸습니다. 진입하죠. 유정이 손신호를 보내자 황기태가 앞장섰다. 그는 잠긴 뒷문을 어깨로 들이받는 대신 문틈에 빠루를 끼워 넣고 무식한 힘으로 젖혔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강철문이 엿가락처럼 휘어 열렸다. 역시 힘쓰는 건 곰탱이가 최고라니까. 최민우가 혀를 차며 먼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관사 1층 로비. 대기하고 있던 사설 경호원 2명이 놀라서 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최민우의 동작이 더 빨랐다. 그가 달리면서 쏜 마취총 다트 2발이 정확히 그들의 목덜미에 꽂혔다. 흑. 경호원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소음은 최소화, 제압은 확실하게. 2층이야. 김영철 소장 집무실. 유정이 계단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계단참에서 기관단총을 든 중무장 용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기다. 쏴. 투두두두두. 총알이 계단 난간을 박살냈다. 유정과 팀원들은 1층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젠장. 화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저놈들 군용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황기태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총알 세례에 다시 움츠러들었다. 장도식. 유정의 외침에 장도식이 배낭에서 묵직한 구체를 꺼냈다. 그가 직접 제조한 섬광포금탄이었다. 눈 감고 귀 막아. 장도식이 계단 위로 구체를 던져 올렸다. 번쩍. 쾅.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2층 복도가 하얀 빛으로 뒤덮였다. 지금이야. 유정이 가장 먼저 튀어나갔다. 비틀거리는 용병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개머리판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뒤따라온 황기태는 용병 2명을 동시에 붙잡아 서로의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용병들이 기절했다. 순식간에 2층 복도를 장악한 그들은 가장 안쪽 육중한 오크나무 문 앞에 섰다. 김영철 소장의 집무실이었다. 유정이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걷어찼다. 쾅!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집무실 풍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더 있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남자. 성진그룹 최태민 전무였다. 그의 옆에는 사색이 된 김영철 소장이 벌벌 떨며 서 있었다. 이야,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우리 사령관님, 정말 끈질기네. 바퀴벌레처럼. 최태민이 비릿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김영철 소장. 당신을 군사기밀 유출 및 반역 혐의로 체포한다. 유정이 총구를 겨누며 들어섰다. 하지만 최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체포. 누가 누굴 체포해? 밖을 봐. 최태민이 리모컨을 눌러 창문의 블라인드를 걷었다. 창밖을 본 유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관사 밖 수백 명의 무장 헌병대가 건물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장갑차까지 동원된 상태였다. 하늘에는 공격 헬기가 프로펠러 소음을 내며 떠 있었다. 이미 헌병대에 연락해놨지. 무장 테러범들이 기지 사령관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너희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사살해도 되는 테러리스트야. 최태민이 낄낄거렸다. 김영철 소장은 그제야 안심이 된 듯 뻔뻔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유정, 내년이 감히 내 관사에 쳐들어와. 넌 끝이야. 내 부하놈들까지 전부 즉결 처형당할 줄 알아. 장도식과 최민우가 창가에 붙어 밖을 살폈다. 대장님, 진짜 포위됐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갑니다. 저격수들이 우릴 조준하고 있어요. 상황은 최악이었다. 도간에 든 쥐. 아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꼴이었다. 하지만 유정은 총구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뭐? 최태민의 미소가 굳어졌다. 내가 그걸 모르고 왔을까봐? 넌 장사꾼이라 계산은 잘할지 몰라도 군인은 몰라. 우린 퇴로가 없을 때 더 강해지거든. 유정은 품 안에서 마이크가 달린 작은 송신기를 꺼냈다. 장도식 연결해. 장도식이 시익 웃으며 집무실 구석에 있는 기지 전체 방송용 앰프 단자함을 뜯어냈다. 그리고 가져온 장비를 연결했다. 연결 완료. 지금부터 사령관님 목소리, 진해 기지 전체 스피커로 나갑니다. 김영철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뭐 하려는 거야? 그거 당장 끄지 못해. 김 소장이 달려들려 했지만 황기태가 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어허, 어르신. 얌전히 계셔야죠.
방송 중이잖습니까? 유정은 송신기를 입에 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침착했다. 아, 들리는가? 대한민국 해군 장병 여러분. 나는 해군작전 사령관 중장 이유정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진해 기지 전체, 아니 진해 시내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새벽 6시 30분. 여명이 밝아오는 진해 해군기지.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헌병들과 함정에서 대기하던 수병들, 그리고 관사를 포위하고 있던 무장 병력들까지 모두의 동작이 멈췄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 때문이었다. 지금 여러분의 총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적군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는 전우인가? 관사안. 유정은 김영철 소장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내 옆에는 김영철 소장과 성진그룹 최태민 전무가 있다. 이들은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장보고 잠수함의 기밀을 적국에 팔아넘기려 했다. 그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이 여러분의 식판을 비우게 했고 낡은 장비를 쓰게 했으며 전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거짓말이야. 저 미친년 말을 듣지 마. 쏘라고. 쏴버려. 최태민이 악을 쓰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경호원 하나가 유정을 향해 총을 발사하려 했다. 탕! 총성은 경호원의 총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창밖에서 날아온 총알이 경호원의 어깨를 꿰뚫었다. 으악. 유정이 놀라 창밖을 보았다. 포위하고 있던 헌병대 중 한 명이 저격 소총으로 경호원을 쏜 것이었다. 증거는 여기 있다. 놈들의 육성, 거래 장부 그리고 송금 내역까지. 장도식이 해킹한 기지 방송 시스템을 통해 최태민과 러시아 브로커의 대화 녹음 파일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거면 충분해. 잠수함 설계도만 넘기면 500억 입금될 거야. 해군 놈들 멍청해서 몰라.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관사를 포위하고 있던 헌병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다. 전 병력 사격 중지. 반복한다. 사격 중지. 야. 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최태민이 발악하며 창문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하지만 밖에서 그를 바라보는 수천 개의 눈동자는 더 이상 복종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쿵, 쿵, 쿵. 관사 1층 현관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수십 명의 헌병들이 따랐다. 그들의 총구는 유정이 아닌 최태민과 김영철 소장을 향하고 있었다. 김영철 소장, 그리고 최태민 씨. 당신들을 군형법 위반 및 내란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싸늘하게 말하며 수갑을 꺼냈다. 이건 무효야. 난 민간인이야. 변호사 불러. 최태민이 바닥에 나뒹굴며 저항했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김영철 소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추악한 권력의 최후였다. 유정은 송신기를 내려놓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다. 황기태가 그녀를 부축했다. 해내셨습니다, 대장님. 진짜로 해내셨어요. 최민우와 장도식도 서로를 마주보며 피 섞인 웃음을 지었다. 창밖으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을 뒤흔든 방산 비리 게이트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태민과 김영철 소장,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청소래 장성 2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내 부패 척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선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이유정.
그녀 역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이유정. 비록 거대한 비리를 척결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낸 공로는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위계질서 문란, 무단 이탈, 무기 탈취 및 폭행 등 군법을 어긴 사실은 명백하다. 군인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와 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시민들은 무죄다. 영웅을 처벌하지 마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유정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영웅 놀이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책임을 지러 간 것이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유정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땅, 땅, 땅. 판결이 내려졌다. 1년 후. 진해 해양공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평상복 차림의 유정이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다. 대장,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장도식, 황기태, 최민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다. 장도식은 전파사를 확장해 특수장비 수리점을 냈고 황기태는 자신의 이름을 건 체육관을 여러 대박이 났다. 최민우는 사설 보안업체의 팀장이 되었다고 했다. 출소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제 민간인 되신 거 축하드려야 하나? 황기태가 두부 한 모를 건네며 너스레를 떨었다. 유정은 웃으며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없어. 에이, 원래 출소하면 이거 먹는 게 국룰입니다. 네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군함 한 척이 출항하고 있었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다. 후회 안 하십니까? 최민우가 조용히 물었다. 별 3개짜리 사령관에서 전과자 백수가 되셨는데요. 유정은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계급장은 어깨에 다는 게 아니야. 그녀가 자신의 왼쪽 가슴 심장이 뛰는 곳을 주먹으로 툭 쳤다. 여기에 다는 거지. 부끄럽지 않다면 이등병이든 사령관이든 아니면 백수든 상관없어. 그녀의 말에 세 남자가 숙연해졌다.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배고파. 밥 먹으러. 곽 상사가 하던 그 국밥집 아직 있나? 유정이 앞장서 걷자 3마리의 늑대들이 킬킬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사령관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그들의 그리고 이 바다의 대장이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부서졌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푸르게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의 신념처럼.